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사례는 비도시읍 지역의 사유도로의 사용 승낙입니다. 질문: 계획관리지역이고 행정구역이 읍인 지역에 오래전에 지목이 되어있는 토지를 구입하였는데 최근 이곳에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허가청 및 국민신문고에 질의했더니 마을 안길이 사유이므로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답변: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에서 진입로 확보는 굉장히 중요하고 진입로 없이는 허가해 줄 수 없죠. 그런데 그 진입로가 타인 소유이면 나에게 통행권이 있어야 하고, 또 너비 구조 기준은 건축법 및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 또는 도시계획 조례에 맞아야 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있는 짙은 색이 그 도로입니다. 지목이 도로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한 필지를 분할해서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매각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마을을 지나서 다른 쪽과 연결되는 통과도로 형태입니다. 자, 확인해야 될 것 첫 번째, 대지는, 건축하려는 대지는 건축법 44조의 접도 의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허가청은 건축허가를 신청한 대지가 건축법 2조 1항 11호의 도로에 접도하지 않았으면 건축법 45조의 절차에 따라 건축법 제2조 1항 11호 나무구 도로를 지정해야 하는데, 이때 그 현황 도로가 사유이면 그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자는 말이죠. 그러므로 허가 신청자인 나는 이 마을 안길이, 지목이 도로인 이 마을길이 건축법 도로로 지정된 곳인지 확인하고, 또 지정되지 않았다면 사용승낙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사용승낙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공로가 되었다면 건축법 44조 1항 본문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982 18299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44조 1항 단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건축물 대지의 접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대지가 접하고 있는 시설물의 종류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982 18229 등 판례에 있으니까 그 판례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입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으면 허가할 수 없다고 억지 쓰는 지자체가 있는데, 이때는 결국 고충민원을 거쳐서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건축법 44조의 접도 의무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개발행위 허가에서 진입로의 너비 구조 기준에 맞아야 할 것입니다. 지목이 되라 하더라도 기반시설이 없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1-5-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진입로의 너비는 최소 4m 이상이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과 일종건생 또는 농업용 시설 부지는 마을 안길 및 농로로 허가될 수 있다고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3-3-2-1에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면 너비 4m가 확보되지 않아도 허가권자가 재량적으로 판단해서 허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진입로 기준은 국토계획법 제58조 및 시행령 56조에
별표 1-2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그 너비 구조 기준을 정하고 조례에 없는 기준은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 있는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도 도시계획 심의에서 상황에 따라 완화될 수 있다고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3-2-2-1-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제 주권 해석 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 58조 1항 5 및 0 별표 1-2 제2호 과목 2에서는 도로 수도 및 하수도의 기반시설의 확보와 무분별한 개발의 방지를 위해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만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도록 규정하면서 그냥 원칙이 기반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한정하거나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이 개발행위허가에서는 말입니다. 그 너비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이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 도로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이면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도록 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다 라고 법제천 13-0363 등에서 요건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비나 구조기준, 건축법도로 지정 이런 것들은 개발행위허가에서는 문제는 안 되지만 개발행위허가에서도 타인 소유라면 사용승낙 여부는 검토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마을 안길이, 그러니까 지금 이 아까 그림에서 봤던 마을 안길이 사유이면 그 사유인 현황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완전한지 아니면 제한됐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공로 여부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사유인 마을 안길도 비도시 면지역이 아니면, 여기는 비도시 읍지역입니다, 선행허가에서 건축법도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건축법 45조 1항 본문 단서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지자체 건축조례로 정한 사실상 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원래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한 곳이므로 그 내부 도로가 사유라도 이미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제한되어 사용락 없이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9-882, 2016-264-556 등에서 법리를 세웠죠. 다만 지자체 건축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은 현황도로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 건축 조례를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건축법 45조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 지정 폐지 또는 변경, 허가권자는 제2조 1항 11호 남목에 따라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원안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2호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그러니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했다는 이 오랫동안에 대해서는 뭐 20년이 지났다면 통행지역권 또는 뭐 관습상 도로로 볼 수도 있지만 이 기간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왜? 택지개발 등에서 분할해서 매각하기 위해서 내부 도로로 만들어 놓은 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되고 또는 더 나아가서 분양받은 택지 소유자들한테, 분할해서 분양받은 수분양자들한테 사업 시행자는 도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고까지 대법원은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라 하더라도 그런 도로는 공로임이 명확한 것이죠. 다음 네 번째, 너비 기준이 이 비례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도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수용권도 없는 개인이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서, 큰 건축물도 아니고 단독주택 한 채를 짓기 위해서
마을 안길을 너비 4m로 확보하라는 것은 행정기본법의 비례평등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도시 읍지역은 건축법 완화 기준, 그러니까 비도시 지역이고 읍인, 면에서 읍으로 이렇게 상향된 곳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곳들은 이미 건축법 도로가 너비 4m 이상의 건축법 도로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완화 기준이 있습니다. 건축법 제5조와 영 제6조 1항에 의해서 1항 7의 2호에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가지고 4m가 되지 않더라도 너비 구조 기준에는 합당하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4조의 4에서 7에는 보면 건축 심의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완화 기준과 심의에서 완화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지목이 되인 토지에 건축법 도로가 없어 허가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선행허가의 주변의 주택도 모두 불법이거나 기준 미달 주택이죠. 그래서 행정기본법 제9조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런 불가피한 사정은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가 지자체에 집단 민원을 내서 이 문제가 풀어져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비도시 지역은 너비 4m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수십 년 동안 있었던 것인데 지금 와서 비도시라 하더라도 읍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법 3조 2항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서 건축법 도로로 현황도를 건축법 도로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 및 행정기본법에 어긋난 해석이라는 겁니다. 다음 5번째는 도시계획시설 도로계획 또는 자연취락지구 정비계획을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지자체는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의 마을 안길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개설해야 하고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취락지구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또는 농어촌 정비법, 소규모 공공시설법 등으로 마을 안길 및 농로를 공로로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은 국토의 약 96%이라서 면적이 워낙 넓고 또 차량 통행이 많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도시계획 시설 또는 농어촌 도로 계획을 개설하기 어렵지만, 수립하기 어렵지만 오랫동안 관습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마을 안길인 경우에는, 이제 주로 현황 도로를 말합니다. 마을 안길인 경우에는 공로화가 지자체 장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적극 행정을 하지 않으면 이런 건 주민 한 사람이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죠.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에 보면 자연취락지구 정비계획도라는 것이 있고, 그러면 취락지구 내에 정비를 하면서 그 내부 도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지목이, 이제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지목이 도로입니다. 그러면 지목이 도로인 토지에 대한 지자체 장의 유권 해석도 필요합니다. 지목이 도로라고 하여도 개발행 허가 등에서 마을 주민의 통행로인 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설된 도로가 아니고 일제 강점기부터 지목이 도로였거나 또는 자연 발생적으로 지목이 도로인 경우와 국공유인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마을 안길 농로로 사용해오지 않는 곳이라면 도로로 볼 수 없습니다.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건축법 도로가 아니면 도로가 아니듯이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에서 공로로 볼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허가에서 선행건축 및 개발행위허가를 말합니다. 그 진입로를 마을 안길로 사용하자면서 분할 및 지목 변경을 행정 지도한 곳이라면 지자체가 허가 신청자한테 선행허가에서 말입니다. 선청자에 분할하고 지목 변경을 해와라 라고 행정 지도한 곳이라면 사유라도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공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앞선 지자체는 토지 소유자한테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서를 받아놓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허가청은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 등의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해 줄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02 부 3201 판례를 읽어보면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은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현황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됐냐 안 됐냐, 즉 공로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이거와 별개인 거죠. 그래서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해 줄 수 있는데도 자, 통행권원이 있는지 없는지 또 공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민법에 의해 판단하고 대법원 판례 법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그런 것들은 사적자치 영역이니까 허가청이 관여하지 않겠다고 뒤로 빠지는 소국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 정리하면 비도시 읍지역의 건축허가에서 마을 안길이 너비 구준에 맞지 않다면 개인이 마을 안길 전체를 너비 4m 기준으로 맞출 수 없으므로 통행권원과 무관하게 지자체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완화 기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4m 미만으로 완화 기준을 만들어서 현행 법령 및 건축 심의 및 도시계획 심의 등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사유인 경우에 통행권원은 공법, 민법, 대법원 판례 법리에 맞다면 건축법의 접도 의무 예외인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건축법 45조의 조례도로로 지정을 요청하면 될 것이므로 허가권자는 민사사안이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토지 이용이라는 공익 달성을 위한 올바른 공법 집행인 적극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